자, 오늘은 11강 수일의 마지막 단원이다. 그렇죠?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사를 잘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항상 신중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11강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 다른 옛날 어르신들은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 점화식이죠. 그 점화식에 관련된 공식들은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공식들을 먼저 외우고 그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 기본적인 점화식, 기본적인 관계식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관계식이 뭐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니까 등차와 등비에 대한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합으로 있는 an 플러스 1, 2an 플러스 fn, 즉 요걸 달리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하는 것이 fn이다. 항과 항 사이의 차가 또다시 어떤 수열을 이룬다. 이걸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하고, 개차 수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예,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곱으로 나타내져 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곱하겠죠. 그쵸? 얘네들은 곱한다. 여러가지 수열의 기납법 중에서 118번의 유형이 또다시 중요한 것입니다. 알파는 1-p분의 q, 이렇게 공식이 되겠죠. 그쵸? 그 알파를 구하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p배의 am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서 수열을 구한다. 그 다음에 세 개의 항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다? 이렇게 개수의 합이 0이 되어야만 합니다. 개수의 합이. 그럼 얘는 어떤 개차 수열의 점화식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얘네들은 뭐한다? 역수를 취하라. 역수를 취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한번 볼게요. 예. 수학적 기납법의 정의에 따라서 그걸 이용한 등식의 증명과 부등식의 증명이 있습니다. 그 부등식, 등식이 있을 때와 부등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그것들을 증명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수열 an을 첫째 항 an 또는 처음 몇 개의 항이 주어지고 이웃하는 항들 사이에서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웃하는 항들 사이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것으로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한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번의 관계식에서 n에 1, 2, 3 땡땡땡을 차례로 대입하여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열에서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 한다? 점화식이라고 한다. 점화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인 점화시 항과 항 사이 차가 일정하다. 등차 수열에 관련된 표현이고, 항과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다. 얘가 등차 중앙을 이룬다 라고 하는 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점화식이 되겠습니다. 등비 수열은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2번도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 가운데 있는 것은 나머지 것의 제곱은 나머지 두 항의 곱과 같다. 등비 중앙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관계식이다. 조화수열은 뭐요? 역수, 항과 항 사이의 역수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역수의 차가 일정하다. 얘가 조화 중앙이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점화식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a1이 10이고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2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아이가 2로서 일정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일정.
얘가 공차 D에 해당합니다. 공차 D. 따라서 등차수열 일반항에 따라서 A1 더하기 n-1의 공차 D가 되겠죠. A1은 10이고 n-1의 공차 D가 2가 됩니다. 그래서 2n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2n 플러스 8. 2n 플러스 8은 200보다 커지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 2n이라는 아이가 192고 n이라는 아이는 298, 26, 22. 따라서 그때 n은 97, 97번째부터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번 문제. 115번. A1이 5. A1이 5고 AN 플러스 1이 2배의 AN과 같다. 보고 항사와 항 사이의 B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항과 항 사이의 B가 일정하더라. AK가 16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160이 된다. 초항이 5가 되고 2의 n-1제곱이고 이게 160이 된다. 5, 5, 3, 15, 5, 20 이렇게 되고 32는 2의 5제곱이 되겠죠. n-1이 5가 된다. 따라서 n값은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an 플러스 1 이 an 플러스 fn의 꼴로 된 함수, 요걸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하고 개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는 1부터 n-1까지 차례로 대입하면 an까지 나오고 그때 이 변변끼리 더합니다. 변변끼리 더하게 되면 an하고 a1 남고 fn은 1에서부터 n-1까지 합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개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 대해서 a10의 값을 구하시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4n 마이너스 1과 같은 어떤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개차 수열 일반항이고 a1 더하기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n-1까지 fk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 더하기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n-1까지 fk가 4k-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3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자연수의 합 n-1 곱하기 n 이렇게 빼기 n-1 이렇게 되죠. 이거 없으면 2가 되죠. 그쵸? 2배의 n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n 플러스 3 플러스 1 그래서 2n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 자, 여기에서 a에 10을 대입하세요. a에 10을 대입하라. 2 곱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0 더하기 4 이렇게 된다. 그럼 100, 200, 200에서 마이너스 30 플러스 4가 되겠죠. 204에서 17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의 꼴로 나타내어질 때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의 꼴로 정의될 때 다음을 차례대로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한다? 곱하게 되면 a는 a1에서부터 이렇게 fn-1까지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다 이 말이죠.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표현하는 i가 됩니다. 쟤는 곱하라. 어떻게 문제를 보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정의된 수열에서 a의 49를 구하시오. 자, a2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을 대입했으니까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1 이렇게 되겠죠. a3는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2 곱하기 A2 이렇게 되겠죠. A4는 어떻게 되겠어요? 5분의 3 곱하기 A3 이렇게 되겠죠. n이 49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건 n에다가 48을 대입하면 a에 48 더하기 1이 되고 루트 48 더하기 2 하면 50분의 48이 되고 a에 48이 됩니다. A2랑 없어지고 A3 없어지고 A4 없어지고 A 48 이렇게 없어지면 A에 49만 남고 여기는 A1만 남고 루트 3분의 1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6분의 4 곱하기 해서 50분의 48 그리고 49분의 47 이렇게 되겠죠. 3, 3, 4, 4, 5, 5, 6, 7, 7 이렇게 되겠죠. 여긴 1이고 얘는 루트 49 곱하기 50분의 1 곱하기 2가 되어서 요거는 25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7 곱하기 5분의 1 해서 35분의 1 이렇게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그쵸? 저 맛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그 틀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익히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 또 볼게요.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건 어떻게 합니까? 1번.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이 엄청 잘 나와요. 어떻게? 얘네들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이꼴 p의 an 마이너스 알파 이꼴로 이렇게 변형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첫째 항이 되고 그때 공비가 p가 되는 등비 수열을 이용하는 것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 알파를 구해야겠죠. 그쵸? 알파. 그 알파는 1-p분의 q가 됩니다. 이 전개해서 항등식을 이용하면 알파가 1-p분의 q다, 1-p분의 q다, 1-p분의 q다라고 하는 거 요 공식 꼭 외우셔야 합니다. 또는 얘를 줬다 뺐다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항과 항 사이의 차가 또 다른 어떤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개차 수열의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다. 3개짜리는요 좀 뻔합니다. 그 개수의 합이 반드시 0이어야 됩니다. 개수의 합이 0이어야 되면 p분의 r이라고 하는 얘네는 뭐가 나온다? 개차가 또 다른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차 수열의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는 반드시 뭐한다? 역수를 취한다. 역수를 취하면 걔네들이 수열을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아이 요게 P고 요게 Q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알파는 1-P분의 Q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분의 3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P배의 AN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알파 값 대입하고 P 값 대입하고 A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an 플러스 1 더하기 1이 4배의 an 더하기 1과 같습니다. 그럼 요 수열은 an 더하기 1이라는 아이는 a1 더하기 1에다가 그때 공비를 곱한 것과 같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a의 m 더하기 1이라는 아이는 a1 2였나? 2 더하기 1에다가 4의 m-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n이라는 아이는 3 곱하기 4의 n-1제곱 빼기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일반항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3개짜리.
세 개짜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3을 주고 그럼 저기에 이거를 주면 되겠죠. 그렇죠? 2를 주면 됩니다. 그럼 3배의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2가 되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3분의 2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형태가 된다. 개차가 이러한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또 다른 수열이를 할게요. 수열이를 합니다.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이라고 한다면 b1이라는 것은 a2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1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서 1 빼기 2가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n이라는 수열은 b1 곱하기 공비 3분의 2에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b1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 3분의 2에 n-1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얘 차가 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an이라는 아이는 a1에다가 시그마 k 이꼴 1부터 n-1까지 fk 이러한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써야겠죠. a1이 2가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 k 이꼴 1부터 n-1까지 fk는 마이너스 1에 3분의 2에 n-1 이렇게 되겠죠. 2 빼기 5 빼기 5고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초항은 1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2에 n-1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요거는 2 마이너스 요건 3분의 1이죠. 3분의 1 곱하기 n 마이너스 3배에 1 마이너스 3분의 2에 n-1제곱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배에 3분의 2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일반항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음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 있는 걸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역수를 취한다 그래서 역수를 취하세요. 역수를 취한다라고 했죠. an 플러스 1분의 1은 3배의 an분의 2배의 an 더하기 3이 되고 얘는 이렇게 하면 3분의 2 이렇게 하면 a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분의 1이 3분의 2로서 일정하게 되는 뭐다? 조화수열의 형태다. 조화수열. 그래서 이 아이 an분의 1이라는 아이는 a1분의 1 더하기 n-1의 공차 3분의 2 이렇게 쓰는 것이다. a1이 3이면 3분의 1 더하기 n-1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전체 3분의 1 더하기 2n-2가 되고 전체 3분의 2n-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하면 2n-1분의 3이라는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구할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조합수열의 점화식이었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이란 증명의 방법 중에 하나고 직접 증명입니다. 순방향 직접 증명이라는 거죠. 처음에 1일 때 이것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의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있는 수는 성립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얘가 성립하니까 얘가 성립하고 얘가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 그게 수학적 귀납법이다라고 하는 거. 저 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수학적 귀납법 증명에서의 중요한 툴이 뭐죠? 내가 n항까지 성립한 것에서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 성립함을 보일 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 더하기 되는 하나 더 큰 항을 우리가 잘 구해서 더해주면
그 계산은 아주 쉽게 되더라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n 이꼴 1일 때 대입합니다. n 이꼴 1일 때 대입한다 라고 하면 좌변은 1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1이죠. 그때 우변도 볼게요. 우변 3분의 1 곱하기 4 빼기 1이 되어서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게 된다. 그래서 얘는 뭐 한다? 성립한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n 이꼴 k일 때 가정한다 그랬죠. 가정. 성립함을 가정한다 했어요. 그래서 1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2n-1의 제곱의 값이 3의 k라고 했어요. 2k-1 k 곱하기 4k 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가정한다 했죠. 이걸 가정한다 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보이는 세 번째가 뭐냐면 n 이꼴 k 플러스 한 번째라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 내가 얼마를 보태느냐. 양변에 우리는 2k 플러스 1만큼의 제곱을 양변에 더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만큼을 더하겠다. 양변에 이렇게 더해주면 그때 이 좌변은 어떻게 돼요? 1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2k-1의 제곱에서 2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이렇게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변에 보시면 우변 3분의 k의 4k 제곱 빼기 1에다가 2k 플러스 1의 제곱을 하는 것이다. 이걸 좀 센스 있게 보신다면 3분의 k에 얘는 2k 플러스 1과 2k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2k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얘를 3분의 2k 플러스 1로 먼저 땡기면 얘는 2k 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3배 3이 6 k 플러스 분모분에 3을 곱해줘야 되니까 3이 되겠죠. 그쵸? 3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얘는 전체 3분의 2k 플러스 1에다가 2k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2개, 1개, 2개, 1개, 3개, 1개 하면 이렇게 하면 5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3분의 2k 플러스 1에다가 2k 플러스 3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게 뭐였죠?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우변이라는 아이는 3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4배의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 전체 3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얘는 2의 n 플러스 1 빼기 1 2의 n 플러스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거 구해주면 전체 3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요거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요거 2n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죠? 그쵸? 같다라고 하는 거 같은 형태가 된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결론에 n 이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는 성립하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잘할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부등식의 증명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n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 성립합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얘 시작이 n 이꼴 4였으니까 4를 먼저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는 1, 2, 3, 4가 좌변이 되겠죠. 그럼 좌변에 있는 수를 곱하면 6, 2, 3, 6, 6, 4, 24가 되겠네요. 그럼 우변에 있는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2의 4제곱이 되니까 2의 4제곱
4, 4, 16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24보다는 16이 작습니다. 뭐한다? 성립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n equal k일 때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1, 2, 3 해서 k까지 2의 k제곱이 성립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n equal k 플러스 1일 때다 이 말이죠. k 플러스 1일 때가 어떻게 생기나 이제 한번 볼까요? 1, 2, 3 땡땡땡 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은 2의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양변에 좌변을 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부터 k까지였으니까 뭘 곱해줬겠어요? k 플러스 1을 곱해줬겠죠. 2의 k제곱에 k 플러스 1을 곱해줬을 것이다. 곱해줬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k라는 아이는 4 이상의 수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2보다는 작은 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2의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보다 작은 수 2를 곱하는 거예요. 2를. 이렇게 곱함으로써 얘가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죠. 그쵸? 그럼 이렇게 있는 좌변과 이렇게 있는 우변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얘가 성립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조작이 들어가요. 이런 조작이. 부등호에서는 이런 조작의 아이디어를 꼭 기억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부등식의 증명.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어렵지 않아요. 그때 k 플러스 한 번째 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고 그걸 양변에 더해주고 부등식의 관계를 해결해주면 방정식에서의 증명이나 부등식의 증명을 모두 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였겠어요? 그 앞에 있는 점화식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겠다. 그 단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특히 그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과 그 다음에 알파 구하는 거 있죠. 그쵸? 알파는 1-p분의 q다라고 하는 그 알파를 구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